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선물 거래를 입문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수익이 좀 일정하게 나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손실이 좀 크게 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꼽으라면은 엄청 많겠죠. 근데 각자만의 이제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제가 지금 생각나는 부분들만 좀 추려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일 크고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걸 못한다는 거거든요. 기다림을 일단 못하게 되면 선물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못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기다리는 걸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돈을 절대 못 벌어요. 절대 못 벌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상한 구간에서 매매를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중간 구간이라고 하죠. 중간 구간, 이런 보합 국면에서 매매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구간들에서 신규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방향성, 분석이 맞을 적중률 자체가 떨어지고 손익비 자체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이런 구간들에서 막 열심히 매매를 하시는데, 이런 구간에서 열심히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되고 기대값이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기다리는 걸 못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이 나와요. 중간 구간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또 자기의 분석이랑 반대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아요. 그러면 매매가 꼬이겠죠. 1, 2, 3, 4, 5로 말씀을 드리면, 이 그냥 1, 2, 3, 4, 5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파동률을 가지고 그냥 뭐 카운팅해서 매매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 1, 2, 3, 4, 5 5개 중에도 기대값이 높은 구간이 있어요.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중요도가 높은 구간, 별표가 쳐져 있는 구간. 그냥 보시면 아실 텐데, 매매 많이 해보신 분들은 1파랑 5파예요. 2, 3, 4에서는 매매를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크게 스케일이 크면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론을 가지고 기초적으로 그냥 초보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1파랑 5파 말고는 매매를 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 못 하시면,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앞선 파동에서도 나와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5파거든요. 5파예요. 5파랑 1파도 연결되어 있겠죠. 그럼 1파에서는 당연히 포지션을 들어갈 만한 자리겠죠. 당연히 다이버스도 있을 것이고, 파동 카운팅도 앞에 하면 뭐 캔들이며 거래량이며 해가지고 롱 포지션을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직전 매물대에서 분할 익절을 나가는 게 베스트고, 내려왔을 때 분석이 틀렸을 때 본전하는 게 베스트인데, 2번 파동을 먹으려고 숏을 친다. 안 되겠죠. 3번 파동을 먹으려고 추격 매수를 한다. 불타기를 한다. 3번 파동 나오고 있는데 C판 줄 알고 숏을 친다. 안 되겠죠. 4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롱숏 치고 있다. 안 되겠죠. 특히나 4번 파동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 많이 나오잖아요. 삼각형. 이거는 책에도 나와 있죠. 삼각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 3, 4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지 마시고 그냥 1파, 5파에서만 매매를 하셔도 많은 부분들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막 분석을 잘해가지고 첫 포지션을 잘 들어갔어도 2파를 막 발라먹으려고 숏을 쳤다가 뭐 하면은 자기 분석대로의 수익을 못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자기 분석과 반대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고 매매가 꼬이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줄여야겠죠. 그리고 기대값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기대값이 높은 구간들을 인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기대값이 높은 부분들이라 하면 이것도 결국에는 오파예요. 오파나 뭐 극점들이죠. 극점들. 하모닉이라고 하면은 이제 PRG가 되겠죠. 하모닉으로 치면은 PRG가 되겠고, 파동으로 치면 C파나 O파나 뭐 다이아고날이나 그런 극점들이 될 텐데, 그런 구간들이 왔을 때 인지를 못한다는 거는 그것도 이제 차트를 많이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매매한 것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그냥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숏만 주구장창 봤거든요. 왜냐하면 ABC로 봤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봤기 때문에 하방을 봤는데, 숏을 치고 분할 익절만, 숏을 치고 또 분할 익절만 했어요. 응? 근데 분석이 틀렸잖아요. 고점이 넘기 때문에 ABC가 아니었어요. 1, 2, 3, 4, 5였어요. 그죠? 임펄스였는데, 그러면 ABC가 틀렸어도 일단 저는 수익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구간을 항상 인지를 못한다는 거, 이것도 이제 아시죠? 이거는 하도 말씀드려서 이사추세선 요거 너무너무 제가 추천을 드리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차트를 많이 보면은 자주 나오는 패턴은 무조건 있는데, 그거가 나왔을 때 인지를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패턴들이 있겠죠.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1파와 2파, 3, 4가 나오고, 그럼 2, 4 추세선이 나왔을 때 1번 파동 고점에 갔다 되면 5번 파동의 고점이 예상이 된다. 그럼 기대값이 너무너무 좋은 자리잖아요. 기대값이 너무너무 좋은 자리인데 이거를 왔을 때 인지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수많은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베이스고, 차트를 많이 보면은 분명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기억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그게 나왔을 때 인지를 하냐 못하냐 이걸로 갈린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인지를 못한다. 이건 어떻게 고쳐야 하냐? 이건 차트를 최대한 많이 보고, 기억이 안 나면 기록이라도 해놓으세요. 그렇게밖에 솔루션이 안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보는 거 외에는 사실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얘기하자면 손익비가 되겠죠. 손익비를 못 따지는 거. 손익비를 못 따지는 것과 못 따지게 되는 게 또 있는데, 손익비를 못 따지게 되면 일단 뭐 이런 구간들에서 롱을 보는 거, 손익비가 짧죠. 입절라는 매우 길게 가지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 손절을 쳐도 짧게 칠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손익비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자리는 또 아니거든요. 손익비가 좋다고 해서 다 들어가면은 그것도 시드 다 갈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차트를 많이 보면 이것도 답이 나오는데, 결국엔 차트를 많이 봐라네. 그래서 손익비를 따지는 건 쉽죠. 사실 손절을 최대한 적게 치고 익절은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만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그것도 5파고 결국에는 10파고 5파고 1파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어려운 게 없는데, 손익비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구간이 아니다. 손익비가 좋다고 해서 적중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승률이랑 다른 거예요. 승률이랑 손익비랑은 이게 둘 다 좋았을 때가 시너지가 있는 거지, 손익비가 좋다고 해서 승률이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A 파동 나오고 B 파동이 나와. 근데 B 파동이 이렇게 더럽게 나오는 거 많이 보셨죠? 손익비가 좋아. 롱을 쳐. 근데 불규칙 나왔어. 톡 건들고 가. 아니면은 뭐 파동 나오고 눌림 이후에 가는데, 상승을 가는데 막 여기서 ABC라고 생각하고 손절을 이만큼 쳐야지 했는데, 여기서 숏을 쳐야지 하고 손익비가 이만큼이겠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자기가.
근데 3파야. 아니면 여기서 다이고날 나와. 그럼 손절이 올라가. 난 여기서 칠라 그랬는데 손절이 올라가 자꾸 손절 라인이. 그럼 손익비가 더 안 좋아져 계속. 그러니까 손익비가 좋다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익비는 하나의 그냥 따져보는 도구 중에 하나고, 그냥 손익비가 좋은 구간은 무조건 기본 베이스고 손익비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자리가 아니다.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대충 지금 생각나는 거는 요 정도가 있어요. 다른 거는 뭐 이론 자체를 좀, 이건 사실 그렇게 뭐 큰 실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이론 자체를 잘못 이제 이해를 하고 이상하게 파동 카운팅을 하면은, 근데 그거는 매매를 하시다가 아실 거예요. 결국에는 나는 실수를 한 게 없어. 근데 손실이 나. 그거는 그냥 이론이 이상한 거거든요. 잘못 쓰고 있는 거고, 그거는 공부를 다시 해야 되고 차트를 다시 보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파동 이론이 됐던 하모딩이 됐던 뭐 지표 매매가 됐건, 반복되는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 그건 이론의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쉽게. 네,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 건 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또 이제 생각이 나거나 하면은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